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한용운의 낙화에 관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먼저 낭독부터 들어보시죠. 낙화 한용운. 떨어진 꽃이 힘없이 대지의 품에 안길 때 애처로운 남은 향기가 어디로 가는 줄을 나는 안다. 가는 바람이 작은 풀과 속삭이는 곳으로 가는 줄을 안다. 떨어진 꽃이 굴러서 알지도 못하는 집의 울타리 사이로 들어갈 때 세잔한 붉은 빛이 어디로 가는 줄을 나는 안다. 부끄럼 많고 새암 많고 미소 많은 처녀의 입술로 들어가는 것을 안다. 떨어진 꽃이 날려서 작은 언덕을 넘어갈 때 가엾은 그림자가 어디로 가는 줄을 나는 안다. 봄을 빼앗아가는 악마의 발밑으로 사라지는 줄을 안다. 한용운의 낙화 낭독 잘 들어보셨습니까? 어때요? 처음 듣는 시이죠. 거의 알려지지 않는 시입니다. 만해 한용운은 3.1 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3년간 옥고를 치렀던 역사 속의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는 3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요. 선임이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절이지 않습니까? 아무 절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조선 총독부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신세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신세요? 절도 집도 없는 신세. 절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서 간호사로서 노처녀로 혼자 살아가는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또 십시일반 돈을 거두어서 거주할 집을 마련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날 잘 보존되어 있는 바로 성북동의 신무장이라고 하는 그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느냐? 조선일보사 사주인 방옥모 씨가 그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두 분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주요 필진으로 한용운을 배려해 주었고 많은 장편 소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면서 원고료를 꼬박꼬박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도 연재하고 거의 장편소설. 근데 거의 장편소설이 지금까지도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1926년 우리 문학사 불멸의 시집인 님의 침묵이 간행되고 나서 거의 시를 쓰지 않았어요. 자신이 시인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에 나오는 조그만 소책자, 제가 한 30여 년 전에 30년 전이군요. 정확하게 1990년에 한 본 일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나온 조선문인사전에 있었어요. 조선문인소사전에 한용을 찾아보니까 시인이란 말이 없고 소설가라고 되어 있어요. 왜? 시를 써서는 밥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소설을 쓰고 산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불쑥 1936년 님의 침묵이 간행된 딱 10년 되는 해에 조선일보에 글 한 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글이 바로 낙화입니다. 자, 이것을 산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쓴 어떤 수필이나 잡문은 아니죠. 왜? 일정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산문으로 생각했다면 선어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어록이라고 하겠는데요. 본인은 시라는 자각이나 의식이 없이 선 일종의 기록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는 아까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구조화 잘 돼 있고 언어의 구조화가 잘 돼 있고 또 율문의 느낌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본인은 시라는 자각과 의식 없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산문인 선어록으로 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시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낙화입니다. 그는 주로 조선일보에 글을 발표하는 직업작가, 전업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떨어진 꽃이 힘없이 대지의 품에 안길 때 애처로운 남은 향기가 어디로 가는 줄을 나는 안다. 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계속 안다란 말이 6번 나옵니다. 가는 바람이 작은 풀과 속삭이는 곳으로 가는 줄을 안다. 떨어진 꽃이 굴러서 알지 못하는 집의 울타리 사이로 들어갈 때에 새잔한 붉은빛이 어디로 가는 줄을 나는 안다. 부끄러움 많고 새함 많고 미소 많은 처녀의 입술로 들어간 것을 안다. 마지막 년은 떨어진 꽃이 날려서 작은 언덕을 넘어갈 때에 가엾은 그림자가 어디로 가는 줄을 나는 안다. 봄을 빼앗겨 가는 악마의 발밑으로 사라지는 줄을 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에 봄을 빼앗아가는 악마. 그것은 잘 알겠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사악한 정치적 야욕으로 빗댄 것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분석할 내용도 없어요. 다 있는 글이었는데 굉장히 평이한 글이지만 굉장히 또 깊이가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을 우리는 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적인 느낌이 있다. 이런 것을 선미하다. 만미자를 써서 선미한 느낌의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야구 감독이 욕이라고 하는 저 감독이 명언을 많이 남긴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명언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말이 있듯이 꽃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꽃은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이 시에서 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떨어진 꽃잎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처녀의 입술 속으로 들어간다. 악마의 발밑으로 사라진다. 뭔가 꽃잎이 소위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삶을 준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의 순환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요. 인간도 죽는다 해서 아주 죽는 것이 아니죠. 그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은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고 이완용은 지금까지도 그 더러운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꽃다운 이름과 더러운 이름이 각각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불교에서는 생명이 끝나면 끝난 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생명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윤회라고 하죠. 윤자가 수레바퀴를 뜻합니다. 수레바퀴는 둥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의 순환적 질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낙화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방금 순환이란 말을 했습니다. 순환과 환경. 이때 환자가 무슨 환자냐? 고리 환자라고 합니다. 고리는 둥글게 엮은 것을 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리 환자. 순환과 환경은 또 어떻게 다르냐? 순환은 시간적인 연속의 고리를 말하고 그 환자가 환경, 우리가 환경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사회 환경, 자연 환경 할 때 환경. 환경은 이거는 공간적인 연결의 고리, 즉 연결고리입니다. 환경은. 사회 환경은 사람과 사람의 존재,
연결하는 고리요. 자연 환경은 사람과 사람과 만물의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다. 이 고리를 잃어버릴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회 환경이든 자연 환경이든 고리를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고리의 결과가 주는 나쁜 조짐들이 많이 있죠. 지구온난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목축사료의 성장 호르몬제 투여로 인해서 생기는 인체의 나쁜 악영향, 이런 것들이 바로 잃어버린 고리의 결과가 주는 나쁜 조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낙화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다란 말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용운의 유명한 시 알 수 없어요에는 모른다란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 행간에 전부 다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알 수 없어요죠. 알 수 없어요 하는 시는 모른다로 일관한 시라고 한다면 이 낙화는 안다로 일관한 시다. 그런 점에서 서로 다르다 하는 겁니다. 사실 모른다와 안다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게 그겁니다. 이 안다를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지식할 때 식자입니다. 이 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시되고 있죠. 유식사상, 유식불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유식이란 말은 불교 철학의 정수입니다. 가장 심오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불교는 식의 발상 전환을 꾀하는 그러한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 안다, 이해하다, 분별하다, 깨닫다 하는 개념의 식의 발상 전환, 그러니까 깨달음의 극적 반전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 체계다. 그런 점에서 서양의 유명한 예술사제인 낭만주의와 비슷하다. 자, 낭만주의 중에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낭만적 아이러니. 사실 이게 독일적 개념인데요. 아이러니를 독일말로 하면 이로니가 되겠습니다. 로만티세 이로니, 낭만적 아이러니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인 노발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낭만화 되어야 한다. 세계의 낭만화를 주장을 했는데 이 세계의 낭만화가 뭐냐? 낭만주의적인 것의 질적 광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교에서 말하는 식의 사상이나 낭만적 아이러니는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다. 끝나도 아주 끝난 게 아니다. 사라지도 아주 사라진 게 아니다 하는 것. 언제든지 새로운 어떤 생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유시사상에서 말하는 식의 발상전환, 깨달음의 극적 반전이요. 그리고 낭만주의자들이 말하는 세계의 낭만화 혹은 낭만적 아이러니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발리스가 말을 했듯이 세계는 끊임없이 낭만화해야 한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가 바로 한용운의 낙화다.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식의 발상전환이요. 낭만적 아이러니다. 더 좋은 세상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 소멸과 생성의 반복적인 원리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지면 끊임없이 세계는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게 마련이죠. 이것이 바로 진보의 개념입니다. 진보는 진일보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 진일보하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진보예요. 세계를 낭만화하자는 것은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낱 떨어지는 꽃잎에도 소멸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생성을 위한 미끄럼이 된다는 것. 이 심오한 진리를 아주 팽이한 문체로 기록한 것이 바로 한용운의 낙화이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낙화 한 번 더 낭독을 들어보시고 저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낙화 한용운. 떨어진 꽃이 힘없이 대지의 품에 안길 때 애처로운 남은 향기가 어디로 가는 줄을 나는 안다. 가는 바람이 작은 풀과 속삭이는 곳으로 가는 줄을 안다. 떨어진 꽃이 굴러서 알지도 못하는 집의 울타리 사이로 들어갈 때 세잔한 붉은 빛이 어디로 가는 줄을 나는 안다. 부끄럼 많고 새암 많고 미소 많은 처녀의 입술로 들어가는 것을 안다. 떨어진 꽃이 날려서 작은 언덕을 넘어갈 때 가엾은 그림자가 어디로 가는 줄을 나는 안다. 봄을 빼앗아가는 악마의 발밑으로 사라지는 줄을 안다.